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단신 2부인데요. 지난번 단신 때 소개를 못해드린 댓글 소개부터 하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팟빵에 네. 댓글은 없는데 후원을 해주신 네. 분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다솜799님이 이제 183화, 184화, 186화까지 네. 각각 1000캐시씩 총 3000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네. 방금 떠오른 건데 네. 저희 뭐 계좌로도 따로 받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따로 받기로 했는데 그건 그쪽으로 특별히 들어온 게 없나요? 네, 특별히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댓글이 한 개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 183화 그때 이제 단신했었는데요. 그때 양페이님이 네. 티셔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아마 저희 토끼님이 프라이드 티셔츠 입고 네, 하셨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공상님 퀴어 맞아요. 퍼레이드 네. 다녀온 네, 썰 맞아요. 해주세요. 어, 궁금했어요. 그날 뭐 비가 많이 네, 왔다면서요?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 커버링을 하셨어요 노래를. 그때 네. 커버링 하셨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저기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노래를 커버를 하셨어요. 그래요? 네, 기묘한 이야기에 네. 나오는 노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노래를 커버를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저는 이제 퍼레이드는 안 했거든요. 도는 거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원래 4시부터 6시까지 이게 도는 걸로 기억이 돼 있었는데 네. 5시부터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아이고. 취소가 돼버렸어요. 중간에. 그리고 뒤에 행사도 다 취소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행사들 굉장히 즐겁고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2019년도보다 많았어요. 그래요? 네. 다들 2년 동안 참아온 거죠? 네, 길을 모아놨다가.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열리면 가려고요. 대구에서도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대구 퀴어 축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네. 두 번째 단신이죠. 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SF 뉴스랑 네. 그다음에 과학 뉴스들을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SF 뉴스를 먼저 좀 간단한 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SF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왓챠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네. 왓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요 OTT 서비스 중에 꼴찌래요. 그래요? 네, 7위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시즌 그리고 7위가 왓챠. 근데 사실 왓챠가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어른 아닌가요? 제일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왓챠로 옛날에는 무비 평점. 영화 평점 매기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애정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저도 초창기에 평점 매기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저도. 네. 근데 이게 이제 적자가 매년 지금 나고 있대요. 네. 근데 시즌은 사실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시즌보다도 위치라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쵸. 네. 그리고 쿠팡 플레이가 디즈니보다 위라는 것도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왓챠는 저는 영화가 많아서 좋거든요. 네. 영화가 많고, 또 일본 드라마가 많고,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또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강점이 있냐면 우리나라 예능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웨이브랑 나오다 티빙은 보니까. 그렇죠. 예능이랑 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들 네.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아마 쓴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경영권 매각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 왓챠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네. 또 보니까
굉장히 그 국내 OTT 기업들이 투자에 콘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대요. 그래서 웨이브는 보니까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야. 티빙 같은 경우에는 네.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근데 이 티빙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모기업이 있잖아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하고 있고 아, 웨이브가 네이버 건가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 몰라서 네네. 여쭤봅니다. 네. 티빙은 웨이브가 SK텔레콤과 지방 3사 연합으로 탄생했다고 여기 써 있네요. 네. 네, 그다음에 티빙은 CJ E&M을 그다음에 시즌 같은 경우는 KT 이렇게 돼 있는데 왓챠는 모기업이 없는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아,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네. 그 벤처죠, 벤처.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쪽에서 좀 열악하다. 그리고 또 하긴, 네. 보니까 이 항상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M&A가. 네, 왜냐면은 스타트업이라서.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라서. 사실, 왓챠도 굉장히 그게 있거든요. 뭐라 그러죠? 오리지널 컨텐츠가 좀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조토소. 또 네. 있고, 그 다음에 군대 얘기,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군대 관련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도 있어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왓챠에서도 제 생각에는,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특히 SF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저희 빨간약 SF 클럽이라는, SF 팟캐스트죠? 네. 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의 라이벌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와라, 도전 받아주마.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저희랑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네. 지상파에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EBS의 그 공식, 플랫폼과, 그 다음에, 팟빵,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하여튼, 이런 곳에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스트가 김겨울님이고요. 네. 네. 호스트가 김겨울님이고, 또, 이다혜 작가님. 그쵸. 시내21의 이다혜 작가님, 그 다음에, 배명훈 작가님이, 네. 같이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네. 제가 첫 3개 컨텐츠를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들을 걸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들을 거리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개인적으로 팬인 분들 3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화에서는 각자의 최애 작품 이런 거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2화에서는 노인의 전쟁이랑 아바타. 노인의 전쟁은 존 스칼지의 그 작품이죠. 아주 재밌는 소설이니까요. 혹시 안 읽어보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약간 스타쉽 트루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우주에서 전쟁을 하고,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보병의 입장에서 그 전쟁을 보는 거죠. 이게 보병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왜 마린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젊은 육체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전쟁 보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노인이 이제 환갑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입대를 하는 거죠. 입대를 하되 자기 정신만 어떤 초록색의 아주 탄탄한 육체에 업로드 돼가지고 싸우러 가는. 그 다음에 역시 전쟁은 개 같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가님이 어디 전쟁에 아마 참여를 하시고 나서 오셔가지고 썼다고 아마 제가 네, 베트남이었나 거기서 아마 참전하시고 와가지고 아마 쓰셨다고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화에서는 이제 설국열차, 하이라이즈, 가타카 해가지고 이제 계급 투쟁. 이게 아마 이다혜 작가님이 발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소리죠? 네, 핸드폰입니다.
매너 모드로 해주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재밌었고, 하이라이트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죠. 계속 봐야지 하는 작품은 늘어만 가고. 네. 가타카도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왠지. 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화가 블랙미러랑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순록대가 그 켄리우 작가의 작품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제가 아직 안 들어봤는데 어젠가 업로드 됐네요. 네. 근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콩땅콩님이 저도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서바이벌 키트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도 저희는 엄청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 뭐 저희 방송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흥해가지고 SF 관련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오영진 교수님의 AI 공포 라디오 쇼 베타라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8월 4일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네. 생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늦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금 트위터에 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관련된 게. 그래서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 보시고요. 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고 공포물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연구원들이 이제 만든 AI가 읽어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서운 이야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 설정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AI라 이제 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탈주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신청해서 들어보세요. 네.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를 한번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베타잖아요. 네네네. 알파를 이미 한번 진행을 했었고 베타로 이제 공개 베타 네. 진행을 한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SF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과학 뉴스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좀 핫한 뉴스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알츠하이머 핵심 연구 자료가 조작이 됐다. 이게 이제 치매죠, 치매. 네. 네, 치매의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밝혀진 게 사실은 아직 없죠. 네, 뭐 아밀로이드 베타가 그 원인일 수 있겠다라고 계속 추측이 되었지만 아밀로이드 베타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알츠하이머가 나아지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도 그 연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확실한 어떤 치료법이라든가 확실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진 적은 없죠. 네. 네,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인과가 아밀로이드 베타와 치매의 연관성, 인과관계가 이제 엄청 옛날부터 추측이 되어 왔어요. 네. 네, 2006년 이전부터 추측이 되었는데 네. 2005년, 2006년쯤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과학계가. 왜냐하면 증거가 많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2006년에 있었던 결정적인 논문이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와 치매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결정적인 논문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네이처지에 제가 실렸다고 아마 봤던 것 같아요. 네이처네요. 네, 네이처에 발표된 걸로 이제 어린 쥐에게 이거를 주입을 했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이제 이제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요 발표가 이제 미네소타대 연구팀이 네. 2006년에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벤더빌트 매슈 슈레거 그 교수가 네. 이 논문의 이미지가 조작이 되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네. 사실상 이제 조작이 된 게 맞다. 네, 이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경우에는 1984년부터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와의 연관성은 굉장히 옛날부터 추측이 되었다가 네. 이게 보면은 2006년에 가서 20년간 연구가 되다가 2006년에 가서 대체로 폐기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논문으로 인해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맞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네.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조작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 이게 뭐 맞으면은 정말 큰 파문이 일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네. 사실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와의 연관성이나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비 같은 것들이 사용이 네.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다 네.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네. 이 알츠하이머가 진짜로 이 어떤 치료법이라던가 또는 그 확실한 원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밝히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생명과학 전공을 했으니까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밀로이드 베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 연구가 계속 막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게 원인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그래서 이 논문이 그쵸 허위로 되면은 많은 후속 연구들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네. 그 2006년에 네이처에 퍼블리시를 하신 분은 네. 실베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레스네라고 하시는 네. 과학자분이 이제 2006년에 발표를 하셨는데 네. 지금 요 의혹에 대해서는 네. 답변을 지금 안 하셨다고 합니다. 답변을 거부하셨고요. 네. 이 보니까 사진 한두 개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그 논문에 쓰인 사진이 한 10수개가 지금 다 의혹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조작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렇군요. 짜집기를 네. 아마 한 것 같다.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연구 부정이 있었는데, 네. 요것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서울대에서 네. AI 연구팀이 논문을 표절을 했다. 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네. 있었는데요. 이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연구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연구팀이래요. 그리고 네. 이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분이시고 이 논문이 올라간 이 저널도 굉장히 좀 그 이름이 있는 저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이 논문이 거의 문장이 토시 하나가 안 틀리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 2019년 논문에서 복사 붙여넣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사실 이야기를 이미 많이 했는데 한 달 전에 이야기였으니까 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게 뭐 어떤 과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이 연구 대학원생들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열악한 환경에서 돈도 쥐구리만큼 받으면서 네, 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교수의 어떤 그 자신의 멘토라던가 뭐 지도 교수의 케어를 제대로 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뭔가 제어를 한다던가 그런 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간 혹하는 거죠. 요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객관적이라고 믿는 과학이 얼마나 이 불안정한 어떤 기둥에 세워져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연구를 할 때 네. 이 실험을 퀄리티 컨트롤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뽑아내고 또 어디까지가 노이즈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어디까지가 실패한 실험이고 어디까지가 성공한 실험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정말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뭔가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대단히 좀 사상 누각 같은 그렇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피어 리뷰라던가 좀 이런 검증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좀 견고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뭐 그런 견고해 보인다는 거죠? 네, 견고해 보이지만 네. 그런 배경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다 뭐 믿을 게 못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과학은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서 좀 이런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학문이고 또 실제로 이제 과학적인 성과로부터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과학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과학기술학적인 예를 들면 뭐 과학이 과학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맥락,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어느 나라 출신이고 또는 어떤 환경에서 연구를 했고 또는 뭐 어떤 인종 분포와 뭐 어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정치적인 그런 과학은 환경.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는 조국이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은 이제 과학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결과를 봤을 때 훨씬 객관적이고 또 진실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원생이 제 논문 제1 저자죠. 제1 저자가 이제 대학원생인데 네. 뭐 박사 졸업이 급해졌는지 이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제1 저자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냥 좀 이렇게 꼬리 자르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논문 표절을 누가 찾아내냐면은 유튜버가 이제 하루 만에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연구실에서 다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일단은 교신 저자는 그 논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저걸 받아들인 저널도 신기하네요, 저는. 최소한의 어떤 검색 엔진 이런 그쵸. 것도 안 돌리고 저런 걸 억셉트를 했다는 것이. 네, 여러모로 뭐, 여러 피어 가지가, 리뷰라는 것이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그 과학자들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피어 리뷰 했는데 막 맨날 그 그지 같은 답변 오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잖아요. 피어 리뷰 왔는데 막 너의 논문사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다거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묻는 사람도 문제고 답변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 묻는 사람도 가끔 막 그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라이벌 쪽에 이제 사람이 피어 리뷰어가 되어 버려가지고 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억셉이 결국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도 사람이 한다는 거,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AI한테 네. 맡겨야. 네. 네. 우리 저널은 AI가 리뷰합니다. 이런 거 할 법도 하지 않나? 그러게요. 네, 농담이었고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구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AI 엔지니어가 이제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람다라는 어떤 챗봇이 네. 컨시어스하다, 인식이 있다, 인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의식이 있다. 네, 의식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기사를 저번에 저희가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네. 결국은 이번에 그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마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나 봐요. 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글 쪽에서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우리 사내에서 합의가 있다. 그리고 이 르모인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AI 연구하시는 분한테 그 제 선배 대학원생 중에서 AI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아마도 전혀 이 의식 같은 것이 아직은 있을 확률이 없다. 거의 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챗봇한테 엉뚱한 대화를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엉뚱한 대화를 갑자기 한다거나 뭐 네. 이렇게 사람한테 예를 들어 뭐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그게 뭐 장난이라는 걸 알아챈다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AI는 그런 부분을 아직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갑자기 막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말 그대로 대화의 맥락을 읽어내가지고 답변을 하는 어떤 기계이기 때문에 네. 맥락을 일부러 막 흐트려버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의식이 있다 이렇게 부르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핫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또 유명한 이미지죠. 네. 이게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네. 이 이제 보내온 사진인데 요거는 나사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주에서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여겨졌던 곳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임스 웹이 보니까 뭐 발견을 한두 가지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를 또 하나 발견을 했대요, 최근에. 그렇구나. 예. 이미 옛날에 발견됐던 은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은하 131억 년 전에 135억 년 전인가에 만들어진 은하를 뭐 하나 찾았던 겁니다. 네. 이미 막 새로운 발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죠. 뭐 허블 다음의 이제 그 천체 망원경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제임스 웹 망원경 하면은 또 유명한 게 이게 지구 궤도를 도는 게 아니다. 또 이게 또 유명한 거죠. 네. 네. 태양 근처를 돌죠.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네. 네. 라그랑주점이라고 네. 하는 그 네. 부분을 이제 돌고 있죠. 또 여기 웹사이트 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제가 그 방송 소개 링크에 방송 소개란에 남겨놓을 텐데 요거를 보시면은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3D 지도를 보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구가 있고요. 이게 3D 네. 지도라서 마우스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뭘 보실 수 있냐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뭘 보실 수 있냐면 앞면이랑 뒷면의 현재 온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면이 뭐 50도 섭씨로 50도 이렇게 나오고 뒷면은 영하 뭐 200 몇십 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3차원 지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구랑 네. 달이랑 그다음에 여기 머큐리 수성. 수성이죠, 수성. 네. 그다음에 그 지구 근처를 돌고 있는 다른 그 인공위성 같은 것도 위치가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런 행성들 이름을 세일러문으로 외웠습니다. 아, 약간 그 자축인묘 이런 거를 꾸러기 수비대로 외웠듯이 머큐리가 수성이다, 뭐 플루토가 뭐 명왕성이다 이런 것들 세일러 전사들 이름으로 다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대중들이 얼마나 이 망원경을 가까이 느끼고 또 그럼으로써 여기에 세금을 퍼붓는 것을 막 납득하게 만들 것인가? 방구석에서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니.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제 대중의 과학 이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오늘 단신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작품을 다뤄볼 차례죠.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김명하 작가님의 작별인사.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네. 그런 작품이고요. 지난 6월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작품입니다. 5월에 나왔네요. 5월에 나온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 SF 작품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된다는 게 물론 김초음 작가님 뭐 사례도 있었지만 네. 이 김명하 작가님은 사실 순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전에 SF를 안 쓰던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쓰신 SF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것이 또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은 또 더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송 그래서 어디서 들으실 수가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네. 파티 서비스가 끝나가지고 네네. 파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들으시기가 어렵고요. 아이튠즈 팟캐스트, 네. 그다음에 유튜브, 네. 그다음에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까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링크트리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글로 네.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플랫폼들을 네.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도 거기에 같이 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트위터에서 스페이스를 가끔 네. 즉흥적으로 할까 해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저희를 팔로우 해놔 주시면은 스페이스를 할 때 알림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들어오시면은 스페이스가 예전에 클럽하우스랑 비슷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수다를 떠는 그런 거거든요.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발언권을 요청하면은 발언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언젠가 한번 즉흥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